우리 몸의 신경은 머리에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이어지는 전선과 같습니다. 실제로 혈액순환의 문제로 손발 저림이 나타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고 까지 저림이 발생했다면 더욱더 높은 확률로 뇌의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제면내과 신경과 전문의 김용균입니다. 손발 저림을 호소하시며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 중 대부분이 혈액순환의 문제에 대해 걱정하면서 오십니다. 손이나 팔이 압박되면서 말단부의 색깔이 변하고 먹먹한 감각이나 저림을 느껴보셨던 경험 때문에 직관적으로 저림은 혈액순환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외에 목 통증이나 허리 통증이 동반되어 있으신 분들은 흔히들 추간판, 즉 디스크의 문제 때문에 저림이 발생한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편입니다. 흔히들 아시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혈액순환의 문제로 손발 저림이 나타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고 대부분은 신경계의 문제에 의해서 저림 증상이 발생합니다. 손저림의 경우 말초신경의 압박에 의한 포착신경병증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머리에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이어지는 전선과 같습니다. 이 전선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서 눌리게 되면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대표적인 질환이 손목에서 정중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팔꿈치에서 척골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팔꿈치 터널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발저림도 마찬가지로 포착신경병증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더 높은 빈도로 신경 자체가 병들어서 생기는 다발성 신경병증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는 전선 자체가 낡거나 코팅이 벗겨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리적인 압박이 없어도 신경세포 자체가 손상되어 오작동을 일으키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고, 알코올 같은 독성 물질에 의한 신경병증, 영양결핍에 의한 신경손상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질환은 중심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발에서부터 손상이 발생하여 발저림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손저림이나 다른 부위의 신경 증상도 종종 발생합니다. 물리적 압박을 일으키는 포착신경병증과 마찬가지로 경추부, 요추부의 추간판 탈출에 의해 물리적으로 신경뿌리가 눌리면 각각 손저림, 발저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크에 의한 신경뿌리 문제의 경우 목 통증, 허리 통증 같은 척추 증상이 동반되기 마련이지만 드물게 척추 부위 통증 없이 저림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뇌의 문제로 인한 저림은 생명 및 후유증과 직결되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좌측 반신의 감각은 오른쪽 뇌에서, 우측 반신의 감각은 왼쪽 뇌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의 문제의 경우 한 군데에서 발생한 문제만으로도 몸 한쪽 반신에 광범위하게 저림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에서 동시에 저림이 발생한다면 오른쪽 뇌의 감각 정보를 담당하는 부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시사합니다. 팔다리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저림이 발생했다면 더욱더 높은 확률로 뇌의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외에 같은 부위로 다른 증상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에도 뇌 문제를 시사하는데, 팔다리의 저림과 감각 저하, 운동마비, 균형감의 저하로 인한 어지러움, 비틀거림 등이 그러한 증상들입니다. 뇌의 문제 중 가장 빈도가 높은 뇌혈관 질환의 경우 아주 갑작스러운 발생이 특징적인데요. 시간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혹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발생한 저림의 경우 뇌혈관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잠을 자다 보면 나도 모르게 팔을 베고 자거나 옆으로 누워 자면서 팔다리가 몸통에 깔려 압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어난 뒤에 팔다리를 털어주고 자세를 바꾸었을 때 5분에서 10분 이내에 저림이 사라진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전선이 잠시 꼬이거나 눌려서 일시적으로 전기가 잘 안 통했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발신경병증의 경우에도 외부 감각 정보가 줄어드는 야간에 저림을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야간에만 증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잦은 반복, 오랜 지속 시간으로 일상을 방해할 때, 강도가 점점 악화될 때, 저림의 범위가 점점 넓어질 때,
근력 저하가 동반될 때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학적 진찰을 기반으로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신경의 손상 여부, 손상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넓은 범위 여러 부위에 발생하는 다발성 신경병증에 의한 저림의 경우에는 선행하는 뇌과적인 질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검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소적으로 특정 신경 영역에서만 증상이 반복된다면 해당 부위의 신경을 자극, 압박할 만한 해부학적인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척추 부위나 말초신경 경로를 확인하는 영상의학적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각 저하뿐만 아니라 근력 저하까지 발생했거나 편측 팔다리가 동시에 이환된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뇌 부위의 문제에 대해서도 감별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